大家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혜랑 강사입니다. 大家好，我是崔静花老师。 안녕하세요. 최청화 강사입니다. 네. 자, 이번 강에서는 중국어의 성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의 성조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쵸, 선생님? 네, 어려워요. 자, 성조라는 것은 흔히 음의 높낮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어의 성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노래 부르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왜냐하면 성조라는 게 음의 높낮이, 노래 부르는 것도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다른 음으로 변화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성조를 공부하고 연습하실 때 우리가 마치 노래를 한 곡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래를 배울 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노래 연습을 하시나요? 개 이름 외우고 노래 가사 외우고 무작정 외우지 않으시죠?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한국의 노래를 배울 때 일단 많이 듣습니다. 듣고 따라서 흥얼흥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아주 멋진 노래 한 곡이 흘러나오기 마련이죠. 네. 그와 같이 단어별로 무작정 성조를 외울 것이 아니라 일단 많이 듣고 큰 소리로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입에 성조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배어서 발음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생각이 맞을까요? 네, 맞아요. 네, 자, 들으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 강에서 성조라는 것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조는 몇 개 있어요, 선생님? 기본적으로는 4개고요. 네. 이제 경성까지 다 하면 5개 정도. 네네. 네, 맞습니다. 자, 기본적인 성조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 성조와 별도로 경성이라는 것도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성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성 어떻게 연습하면 좋은지 한번 들어볼게요. 빠, 크, 마오, 텐. 자, 1성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감이 오나요? 네. 자, 일단 1성 선생님이 지금 발음을 해주셨는데요. 음이 높고 평평한 음을 쭉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흔히 소름으로 평평한 음을 유지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람마다 목소리 톤이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중저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듣기 좋은 하이톤의 아주 경쾌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목소리를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내 기준에서 편안한 음으로 평평하게 길게 발음하시면 정확한 발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생님과 함께 성조 연습해 볼게요. 1성입니다. 빠, 크, 마오, 텐. 네. 자, 여러분 성조 연습을 할 때는 귀로 듣지만 마시고 일단 큰 소리로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성조 연습을 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선생님 이렇게 손가락 동작하고 같이 하면 조금 더 성조가 잘 표현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가락도 좋고요. 사실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 그쵸? 하면서 도움 많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귀로 듣고 입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몸 동작과 같이 하면 더 빨리 정확하게 익숙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손가락이 돼도 좋고 또 턱이 움직여도 좋습니다. 뭐가 돼도 좋으니까 입과 그다음 우리 동작과 같이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빠, 크, 마오, 텐. 자, 이렇게 2성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1성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 느끼셨나요? 네. 자, 저는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2성을 생각하면요. 한국어 표현 중에서 이런 경우가 생각이 나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혜란아 이렇게 하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응? 왜?
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어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되묻거나 반문할 때, 응? 나? 왜? 이런 발음이, 우리가 이런 음이 중국어의 이성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맞나요? 네, 정말 비슷해요. 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정말 비슷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한국 학생들이 이 이성 표현을 많이 어색해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무언가를 질문하고 의문하는 형태의 밥 먹었니? 그랬어? 이런 형태로 음이 올라가는 경우는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의문문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문장 중간에 이렇게 이성이 표현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조 이성은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한 가지일 뿐이므로 문장 중간에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성이 잘 생각이 안 난다거나 헷갈린다 하신다면 속으로 응, 왜, 나 이런 식으로 외쳐본 후에 표현을 하시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네, 이성 표현해 볼게요. 네. 把壳毛田 자, 들으셨죠? 여러분, 속으로 왜 한번 외치고 이성 표현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삼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把壳毛田 자, 삼성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을 표현할 때 포인트는 네. 꺾임. 네, 꺾임. 꺾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성을 표현할 때는요,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 턱을 살짝 내렸다 올리면서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선생님, 삼성 한번 턱 내렸다 올리면서 다시 한 번만 발음해 주시겠어요? 네. 네. 把壳毛田 네. 자, 여러분 보셨죠? 네. 소리만 듣지 마시고 선생님이 지금 턱 내렸다 올리시면서 네. 발음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삼성 하실 때는 빠 이런 식으로 턱을 살짝 내렸다가 올려서 연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把壳毛田 자, 사성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선생님, 사성이 가장 포인트는 뭘까요? 무조건 짧게 그리고 세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들으셨죠? 무조건 짧게 그리고 세게 발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전에 음악 시간에 배웠던 스타카토가 생각이 나요. 아주 짧고 강렬한 음이었죠. 그래서 사성은 스타카토와 같이 연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또 이 사성을 굉장히 어색해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왜냐면요. 한국어는 가만히 들어보면 말끝이 조금 길어야 왠지 공손한 것 같고 예의가 바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아, 네, 그랬어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끝을 조금 길게 늘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성을 짧고 강렬하게 표현하면 왠지 예의가 없을 것 같고 느낌에 좀 네. 어색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중국어로 헤어지는 인사 어떻게 하죠, 선생님? 再见 네, 어떻게 한다고요? 再见 네, 들으셨어요, 여러분? 자,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짜이지는요, 전부 다 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짜이지엔 이렇게 인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네, 길게 再见 네. 마치 한국어에서 안녕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 같이 네. 짜이지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어떻게 한다고요?
再见. 네, 들으셨죠? 네, 그래서 누군가와 헤어질 때는 아주 단호하게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네. 네, 그렇게 세게. 네, 맞습니다. 세게 네,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이 사성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감이 오시죠? 네, 잊지 말고 짧고 강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연습해 볼게요. 네. 罢课冒骗. 자, 들으셨죠? 아주 짧고 간결하게, 강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기본 성조 4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가 네. 경성이라는 표현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경성은요, 단어 그대로 가벼울 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 경성은요, 단순히 그 단어 하나만을 표현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한자, 앞 음절의 성조에 따라서 약간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므로 앞에 단어, 그러니까 다른 성조가 있는 단어와 함께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연습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1성, 2성, 3성, 4성의 단어가 앞에 있고 그 뒤에 경성이 왔을 때 어떻게 연습을 하고 발음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妈妈名字喜欢谢谢. 네. 자, 여러분 들어보셨는데요. 확실히 앞에 성조와 뒤에 경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감이 좀 왔으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네. 妈妈名字谢谢 네. 喜欢.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네. 중간에. 네. 자, 그래서 앞에 성조와 뒤에 경성이 올 때는 앞에 성조를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지만 뒤에 경성이 아주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성조 표현들은 앞에서 쭉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성조를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조를 표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모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이 음모라는 것은 한국어의 모음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음모와 모음이 아주 똑같다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모음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대부분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음모 몇 가지를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 오, 이, 오, 유. 네. 자, 이렇게 음모는 발음이 됩니다. 네. 생각하셨던 것보다 음모 발음이 너무 쉽고 간단해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네. 그래서 음모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한국어 발음에도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성조 표시는 이 음모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모에 성조를 표시하는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아래 한자를 보시면요. 지금 병음과 같이 쓰여져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네. 마, 빠. 네,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네. 마, 빠. 네. 자,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단어 일성이라서 선생님이 평평하고 긴 음으로 지금 발음을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 뒤에는 사성이므로 짧고 강하게 표현해 주셨죠? 네. 네. 자, 앞에서 이미 성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성조가 다르구나라는 거 같이 확인하시면서 성조의 위치 표시 어디다 하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 음모라는 것이 2개 이상 붙어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네. 자, 한국어에서 모음은 한 가지씩만 사용이 되는 반면에 음모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2개 이상씩 붙어서 사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도대체 우리가 성조 표시를 어디다 하면 좋을까 확인을 해야겠죠?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아라는 음모가 있을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네. 무조건 큰 소리로 선생님과 함께 발음 연습을 해보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好,鸟,先. 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 발음하시는 거 귀로 듣지만 마시고요. 꼭 반드시 큰 소리로 함께 따라서 해주셔야만 해요. 네. 왜냐면요, 성조를 표시하는 비밀이 바로 이 발음에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발음해 볼게요. 네. 好,鸟,先. 네. 자, 이번에는 제가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큰 소리로 따라 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선생님, 우리 네. 성조 표시를 할 때 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이 발음 안에 들어있을까요? 일단 입 모양 크기 그런 순서 따라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네. 여러분, 입 모양의 순서에 따라서 성조를 표시하는 위치가 달라진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왔던 단어 다시 한 번만 큰 소리로 부탁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네. 好. 네. 여러분 보셨어요? 선생님 입 모양 보셨나요? 하오라고 발음을 하셨죠. 네. 일단 아로 시작해서 오로 끝났어요. 여러분 어떤 발음의 입 모양이 더 커요? 네, 그쵸.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네. 같이 하셨다면 아의 발음의 입 모양이 크다는 거 다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모라고 해서 음모가 2개 이상 등장을 하면 그때는 입 모양이 더 큰 아라는 음모의 성조를 표시하면 됩니다. 네. 지금 보이는 병음에도 전부 다 아라는 음모 위에 성조가 표시되어 있는 거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성조 표시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큰 소리로 선생님과 함께 발음해 주세요. 口,谢,缺.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아라는 음모가 없었어요. 그쵸, 선생님? 네. 네네. 자,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음모라고 하면 오어라고 발음했던 음모와 으어라고 발음했던 음모 두 가지가 보입니다. 네. 이때는 어디다 성조 표시하면 좋을까요? 역시 입 모양. 이 모양이 큰 네. 음모 위에 그쵸. 네, 표시를 하면 좋겠죠. 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들어요. 선생님, 만약에 네. 오어라는 음모와 네. 으어라는 음모가 같이 등장을 하면 어떡해요? 같이 등장하면 안 되죠. 네. 이 두 친구 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 네. 여러분 들으셨어요? 네. 지금 복음모, 그러니까 음모가 여러 가지가 같이 한 단어에 들어있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네. 오어라는 음모와 으어라는 음모는 절대 같이 다니지 않는답니다. 네. 네. 그래서 헷갈릴 필요 없이 아라는 음모가 입 모양이 제일 커서 아라는 음모 위에 성조 표시를 하고 만약에 아란 발음이 없다면 그때는 우어 그리고 으어라는 음모 위에 성조를 표시하면 된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발음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口,谢,缺.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다음 성조 표시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우, 그리고 우이라는 음모가 등장을 할 때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 큰 소리로 선생님과 함께 발음 연습해 볼게요. 岁,就,归. 네. 자, 이때는 선생님, 네. 어디에 성조 표시를 하면 좋을까요? 다 뒤에 음모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뒤에만 오면 되는 거죠. 네. 네. 입 자. 모양이 비슷해서 네, 뒤에 네. 음모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들으셨죠, 네. 여러분? 이우 그리고 우이라는 음모에는요, 우선순위가 무조건 뒤에 성조 표시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입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더 입 모양이 크고 작다라고 비교를 할 수 없으므로 네. 무조건 뒤쪽에 표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단 입 모양이 비슷한지 큰 소리로 따라서 발음을 해볼까요? 네. 岁,就,归.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성조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운모라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운모라고 하면 한국어의 모음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네. 자, 그런데 한국어의 모음하고 가장 큰 차이는 중국어의 운모는요. 때에 따라서 2개 이상이 같이 등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성조를 표시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운모 위에 성조를 표시를 하는데 만약에 2개 이상의 운모가 등장을 한다면 그때는 성조를 표시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바로 입모양의 크기에 따라서입니다. 네. 그래서 입모양이 큰 순서대로 성조를 표시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 선생님. 네, 죄송하지만 운모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운모요? 네. 아, 오. 네, 잠시만요. 네. 네. 자, 아라는 운모의 입모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가 어떤 순간에도 항상 1순위, 첫 번째 성조를 표시하는 1순위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읽죠? 오, 으, 이. 네. 자, 오하고 으라는 운모가 2번째로 입모양이 크게 발음이 됩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오어 그리고 으어는 함께 쓰일 일이 없다. 네. 같이 다니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이가 안 좋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운모는 어떤 게 오면, 어떤 게 왔을 때 우리가 성조 표시하면, 성조를 어디다 표시하면 좋을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이라는 운모와 같이 쓰였다면 그때는 오어 그리고 으어라는 운모 위에 표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이, 우, 이. 네. 자, 이렇게 이제 입모양의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그리고 우라는 운모가 같이 온다면 그때는 성조를 어디다 표시하면 좋죠? 뒤에죠? 맨 뒤에. 네, 뒤에 무조건 운모한테. 네, 뒤에 무조건 뒤에 있는 운모한테 표시를 하면 됩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하면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한자들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입모양 정확하게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炒, 楼, 瓜, 说, 黑. 네. 자, 여러분 혹시라도 안 따라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炒, 楼, 瓜, 说, 黑. 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따라 하신 분들 안 계시죠? 네. 일단 성조를 우리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성조를 표시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큰 소리로 이 모양 크게 정확하게 꼭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중국어의 성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선생님, 성조. 네, 중국어의 성조 사실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네, 많이 어렵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노래를 하듯이 성조를 연습하고 하는 건 좋은데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多练习. 연습 진짜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여러분 들으셨죠? 무조건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연습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입이 조금 배기 시작하면요. 중국어 금방 배우시니까요. 연습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발음이 똑같은데 성조가 달라서 다른 의미로 활용되는 한자들이 아주 많이 있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조가 정확해야지만 상대방하고 의사소통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선생님.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시고
뭐 해서 노력을 하고 해서 중국어를 공부했는데 이 성조가 안 맞아서 중국인과 대화가 안 된다면 네, 그거만큼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성조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헤어질 때는 단호하게 再见. 再见.